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 가지 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중국의 민족 운동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중국의 민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한차시로 정리를 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시라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바로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됐는가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 나오는 전쟁이 바로 이 아편 전쟁입니다. 여기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 그 위에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는 이 청나라에서 공행이라는 걸로만 광저우에서 한정적으로 영국이랑 거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쉽게 얘기하면 은만 계속 나가게 되니까 무역에 적자가 나니 인도에서 이 아편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그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은을 주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마약인데요. 마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이 아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삼강 무역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은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편 중독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편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당연히 영국에 밀려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이제 난징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난징 조약인데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에 홍콩을 떼어줍니다. 홍콩을 할양하게 되고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공행이라는 특별한 사람들만 무역하던 이 공행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 아편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이 아편 전쟁은 시기상으로 얘기하면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던 전쟁의 내용이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2조의 그 간단하게 사료를 살펴보면 2조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 요런 데서 이제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홍콩을 양도한다는 말도 나와 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아편 전쟁이 있다는 것은 바로 2차 아편 전쟁도 있다는 거겠죠. 2차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1856년부터 60년까지 있습니다. 왜 2차 아편 전쟁을 펼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영국이 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적자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항구 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영국 거를 사줄 줄 알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중국은 물건들도 많고 물자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 공장에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도 찍어내는 거지만 중국 사람들이 수공업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양이 충분하다 보니 영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입니다. 발음 주의하시고요. 에로라는 거는 에로우라는 영어 단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화살이라는 뜻이죠. 에로호라는 배에서 그 청나라 군인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와중에 이 에로호에 대한 에로호에 꽂혀 있던 영국 국기를 모함했다는 또는 모욕적인
국기를 뭐 밟는다던가 국기를 찢는다던가 그런 모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제2차 아편 전쟁입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을 하면서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 앞서서 프랑스도 이 아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루이 16세. 네. 그럼 루이 16세? 루이 16세 맞나요? 네, 나폴레옹 3세인 것 같네요. 네,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네, 모함을 했다. 프랑스가 참여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쟁의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항을 합니다. 몇 개를 개항을 하느냐? 바로 10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내지를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이 되고 이거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이때 획득을 하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쪽 남쪽에서만 1차 아편 전쟁 때 가지고 갔다가 이제는 위쪽 지방까지 추가로 개항을 하게 됐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 그 중국 민족에서는 별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액션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모습인데요.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청왕조가 전쟁에서 지면서 권위를 상실하고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조세에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한족 출신이었던 홍수전이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홍수전이 배상제회라는 조직을 하면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멸만흥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거병을 하게 되는데 만주족을 멸하자 그리고 한족을 부흥시키자라는 구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만주족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한족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거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지역인 난징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세우는데 결국에는 이 지도층 내부가 분열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향용, 서양 세력 같은 사람들의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태평천국 운동의 개혁안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토지를 균등 분배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제도를 천조전무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청나라의 제도인 변발, 알죠? 앞머리만 밀고 뒷머리 기르는 변발, 그리고 여성들에게 발을 꽁꽁 싸매서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는 전족이라는 이런 제도를 금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열되고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 향용이라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같은 한족이지만 한족 관리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족 관리층이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양무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개혁안으로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아편을 금지시키고 또는 첩을 만드는 축첩제도를 금지시키는 그런 개혁안들도 등등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사료 천조전무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86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양무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태평 청구 운동을 진압하면서 등장한 세력들, 이 이홍장과 중국번 같은 한족 출신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양무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몸은 그대로 하고 서양의 것만 필요한 것만 쓰자라고 하는 중체 서용의 원칙이고, 이 서양의 것을 쓰는 게 대표적인 이 과학기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정치 제도는 그대로 냅두면서 서양의 그 물건들, 서양의 과학기술, 서양의 무기들 이런 것들만 좀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체 서용의 원칙의 양무운동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고 군수공업을 육성하는, 그리고 서양식 육해군을 창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이 근대적 공장이 바로 금릉에 있는 기기국, 이 금릉 기기국 같은 근대적 공장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전쟁, 그래서 열심히 군수공업을 이야기하고 공장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육성을 했는데, 결과는 청나라가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돼요. 청일전쟁을 했는데 양무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우린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게 되면서 한계가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양무운동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TMI로 얘기한다면 텐진, 상하이, 홍콩 이런 거로 보시면 중앙을 중심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각각 지방의 한족 관리들이 있는 그곳에서만 이런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한 개혁이라기보다는 한족 관료들이 개별적으로 좀 추진했던 운동이 바로 양무운동이 아니었나라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변법자강 운동인데요. 변법자강 운동은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서康유웨이, 그 다음에 량치차오 같은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 변법 자강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무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술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우리 졌으니까 아예 차라리 일본이 하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개혁 모델로 선택을 해서 아예 일본이 어떤 점에서 나왔는지를 보고 아예 입헌 군주제라든지 과거제를 폐지한다든지 아예 새로운 교육 또는 상공업을 육성시키는, 아예 일본은 이제 그 청나라와 다르게 싹 다 바꿨거든요. 제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꾼 것처럼 우리도 싹 다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태후라든지 위안스카이 같은 보수파 관리들의 반발로 이 변법 자강 운동은 마무리 짓게 되고요.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난 것처럼 이 무술개혁 같은 경우에도 100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100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굉장히 바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양무 운동도 실패하고 변법 자강 운동도 실패했으니 아예 청나라 너네 편에 들어줄 테니 청나라 너의 국가 차원에서 서양 애들을 무찔러줘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가 되죠. 영국도 가져가고 프랑스도 가져가고 러시아도 연해주 가져갔었고,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확산이 되면서 각각 일본 그 배회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청나라를 도울 테니까 차라리
서양 세력을 없애자라고 하는 부청멸량이라는 구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또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서양의 기술인 철도, 그리고 서양 애들이 크리스트교 포교한다 그랬죠? 교회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청나라가 묵인해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척해요. 그런데 열강의 연합군, 몇 개의 열강이냐? 8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진압이 되면서 청나라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청나라 황실은 나 몰라라 하고 전쟁을 얼른 수습해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라는 것이 체결이 되게 되고요. 이거 1901년인데요. 1901년. 왜냐하면은 열강의 연합군들이 베이징을 쳐들어와가지고 베이징 궁궐을 아예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외국 군대가 그냥 베이징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내용을,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굴욕적인 조약까지 맺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계속 가지고 오게 되면 아편 전쟁으로 깨지고 그 가운데서 태평천국 운동으로 만주족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체 서용으로 우리 기술만 받아들이자 했던 양무운동도 실패하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걸 다 바꾸자고 주장을 했던 변법자강 운동도 실패하고, 그럼 청나라 너네 도울 테니까 서양 세력 무찔러줘 라고 얘기했던 의화단 운동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청정부가 알았어, 우리 그러면 새롭게 근대화 정책을 할게, 법도 새로 만들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칠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신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거제를 폐지할게, 그리고 신식 군대도 만들게, 군대도 창설할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의회 같은 것들도 만들게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보수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다음에 할게, 조금만 이따 할게 하고 점점점 뒤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 안 되겠어, 아예 청나라 왕조를 타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중국 내 혁명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하고, 이 중국 동맹회에서 산민주의라는 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 산민이라는 것은 민족, 그 다음에 민권, 그리고 민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같은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신의 혁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제 청왕조에서 세금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만들었던, 개인의 돈 있는 사람들이 또는 지방에서 각각 만들었던 철도를 아예 국유화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도 국유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우창 지역, 우리 그 코로나로 유명한 이 우창 지역에 새로운 그 신군들이 봉기를 하면서 각 지방이 호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화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12년이 되겠습니다. 1912년이 되고요. 이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순원이 임시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지도에 있는 순서를 보면 우창봉기로 시작해서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위안스카이랑 딜을 해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청멸망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위안스카이한테 청왕조를 무너뜨리면 이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주겠다고 순원이 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을 취임하고 황제 제도를 부활시켜서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시도를 하다가 반대를 심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화병으로 위안스카이에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묶을 힘이 확 갑자기 청나라 왕조가 없어지면서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각 지역, 여기 윈난, 구이저우, 스촨, 그다음 섬서, 산서, 허베이, 산둥, 허난, 이게 각 지역의 성이거든요. 그 각 성에서 군벌들이 각 지역에서 따로 떨어져서 할거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1910년대의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벅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중국이 개항을 하게 되는 거는 바로 1차 아편 전쟁을 필두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아편 전쟁이 있고 나서 그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사이에 2차 아편 전쟁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2차 태평천국 운동, 2차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아니다, 우리 이제 개혁, 근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양무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양무운동이 벌어지는데 청일전쟁으로 지죠. 중간에 여기 청일전쟁 띄워줄게요. 청일전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러면 우리 일본처럼 다시 하자, 변법 자강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100일 만에 실패하고 나니 그럼 우리 청나라 도울게, 의화단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의화단 운동도 실패하게 되고 이제 신정이라는 청왕조의 개혁 정책이 들어갔다가 요것마저도 안 되고 나니 아예 뒤집어야겠다라고 하고 신해 혁명이 벌어지게 되고, 이 신해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 아웃,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봤어요. 동아시아사로 봐도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걸 한 차시에 정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오버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